자, 상상해보세요. 동남아시아의 황금빛 사원들이 끝없이 펼쳐진 도시. 수많은 불탑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던 곳. 한때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남아시아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했던 불멸의 왕국, 바로 미얀마의 버간 왕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려 400년 동안 미얀마 일대를 지배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결국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 몽골의 침략 앞에 무릎 꿇고 만비운의 왕국, 버간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의 위대함과 전쟁의 잔혹함이 교차하는 동남아시아 역사의 가장 극적인 서사입니다. 11세기 중반, 황금의 시대가 열리다. 지금의 미얀마 지역에서는 강력한 통일국가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50년대부터 1060년대에 걸쳐 버마인들은 인근의 작은 왕국들을 꾸준히 병합하며 세력을 키웠고, 그 정점에는 아노야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의 재위기에 미얀마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버간 왕조를 개창하고 주변 지역들을 집어삼키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버간은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태양이었습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이 왕조는 서쪽으로는 인도 문화권의 영향을, 동쪽으로는 타이와 크메르 문화권의 영향을 흡수하며 독자적인 황금 문화를 구축합니다. 특히 같은 시기 캄보디아 지역의 크메르 제국과 함께 버간 왕조는 명실상부한 동남아시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두 개의 거대한 축이었다는 뜻이죠.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완성한 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상좌부 불교가 점차 마을 수준까지 곳곳에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버간의 귀족들과 왕실 인사들은 그야말로 신앙심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수도 버간에만 지은 불교 사찰의 개수가 무려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이들의 문화적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들이 만들어지며 버간은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황금 문명의 그늘 아래에는 여전히 고유의 힌두교, 민족 종교, 그리고 대승불교까지 다양한 종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버간은 종교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상좌부 불교를 중심으로 위대한 문명을 꽃피운 독특한 사례였던 겁니다. 버간 왕조가 무려 400여 년이나 미얀마 일대를 지배해오던 13세기 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은 동방에서 불어오는 가장 거대한 폭풍,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일으킨 이 폭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휩쓸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했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버간의 국경을 지속적으로 침공해 들어왔고 4세기 동안 굳건했던 버간 왕조의 근간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87년 몽골의 지속적인 침공을 이기지 못한 버간 왕국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00여 년의 영광이 한순간에 막을 내린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거대한 축이 사라지자 미얀마 일대는 곧바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후 약 250여 년 동안 수많은 왕국들이 난립하며 16세기까지 대혼란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한 왕조가 사라지자마자 수많은 세력들이 이전 투구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혼란기의 흥미로운 점은 몽골 쪽과 함께 남하했던 산족들이 미얀마 북서부와 동부 지역을 장악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14세기 말에 이르자 산족 계열의 왕국들은 인과 왕국과 한따와디 왕국이라는 두 개의 주류 세력으로 재편됩니다. 한편 미얀마 서쪽에서는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다가 잠시 통일 왕조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이내 이웃나라였던 벵골 술탄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분열의 시대, 인과 왕국은 미얀마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인과는 미얀마 통일을 위한 대전을 일으켰지만 안타깝게도 과거 버간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해안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따와디 왕국이 전성기를 맞았고 인과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1527년경 인과 왕국마저 멸망하면서 산족들은 1555년까지 미얀마 상부 대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미얀마 문화의 황금기로 불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간, 인과, 한따와디, 그리고 산족 계열 왕국들 모두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전쟁과 분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족 간의 교류와 문화적 통일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영어 이미지 FROMPT, High Resolution Documentary Footage, Realistic Lighting, Shot on ARRI Alexa, Detailed Texture, Marketplace Scene. A vibrant, bustling marketplace where merchants and scholars from different regions and ethnic groups are actively exchanging goods, ideas, and religious texts, signifying lively inter-ethnic exchange and cultural unification despite the conflicts. 항구지어 번역. 이 시기에는 법전이 생겨나고 종교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잡혔으며 대규모 사원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등 문화적으로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경쟁하는 국가들 속에서 문화가 오히려 꽃을 피운 셈이죠. 이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기에도 문화와 종교는 굳건히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버간 왕조는 몽골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힘 앞에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은 400년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미얀마 땅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버간의 멸망 이후 미얀마는 인과, 한따와디 등 수많은 왕국들로 분열되었지만 이 혼란기마저도 역설적으로 미얀마 문화의 황금기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다민족 국가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시에 서로의 문화를 섞고 발전시키며 오늘날 미얀마 문화의 근간을 다졌습니다. 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찬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거대한 충격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정신은 쉽게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후 미얀마는 따옹구 왕조와 꼰바옹 왕조를 거치며 또다시 통일과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시작점에는 바로 수많은 불탑의 도시, 찬란했던 버간 왕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버간 왕조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가요? 혹은 몽골의 침략이 없었다면 버간은 어떤 미래를 맞이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세계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